여러분, 이번 주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역대급 폭풍우가 몰아칠 예정인데요. 결론부터 가장 먼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우리 계좌의 운명을 가를 단 하나의 숫자는 바로 화요일 밤에 발표되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3% 이하가 될지 여부예요. 0.3% 이하로 떨어져주면 시장은 안도하며 상승 랠리를 이어가겠지만, 만약 0.5%를 넘어선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산산조각 나면서 주식시장은 무서운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단 하나의 숫자에 집중하라고 강조하는 걸까요? 이번 주에는 전 세계 돈줄을 쥐고 흔드는 경제사령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수장이 무려 8년 만에 제롬 파월에서 케빈 워시로 교체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시장의 방향타 역할을 할 4월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전 세계 공급망을 뒤흔들 미중 정상회담까지 굵직한 메가톤급 이벤트들이 단 며칠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요. 이 와중에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는 매파와 당장 내리려는 비둘기파의 날카로운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과거 금융위기 때 돈풀기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매파 성향의 케빈 워시가 새로운 대장으로 오는데, 과연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순순히 금리를 내려줄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복잡하고 지루한 경제 이론은 싹 다 걷어내고 급변하는 시장에서 우리 계좌를 지키고 수익을 내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풀어드릴 거예요. 8년 만에 열리는 새로운 연준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체크포인트부터, 물가가 튀어도 끝까지 살아남아 오를 수밖에 없는 진짜 주도주가 무엇인지까지 전부 다 정리해왔어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은 이번 주에 일어날 변동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응하고 있는지 의견을 댓글로 함께 적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다가오는 새로운 연준 시대에 우리 주식 계좌의 운명은 새 의장 케빈 워시와 연준 위원들의 치열한 다수결 투표에 달려 있어요.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은 전 세계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거대한 경제사령부 역할을 해요. 지난 8년 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파월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 케빈 워시가 새로운 대장으로 등판하게 되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하지만 연준은 의장 한 사람이 마음대로 금리를 쥐락펴락하는 독재 체제가 아니에요. 여러 핵심 위원들이 모여 다수결 투표로 방향을 정하는 시스템이죠. 지금 연준 안에서는 금리를 높게 유지하자는 매파, 당장 내리자는 비둘기파, 그리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중립파가 살얼음판 같은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요. 현재 비둘기파가 다수라고는 하지만 금리 인하를 확정 지으려면 반드시 중립과 매파 위원들의 동의를 끌어내야만 해요. 실제로 최근 투표 결과에서도 금리 유지를 주장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을 만큼 내부 의견 대립이 날카로운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은 새로운 수장 케빈 워시의 굳건한 성향이에요. 케빈 워시는 과거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장에 함부로 돈을 풀면 물가 폭탄이 터진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던 인물로 뼛속까지 매파에 가까워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핑계로 금리 인하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지만 물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워시의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살펴봐도 대부분 3%에서 3.75% 부근에 빽빽하게 몰려 있어요. 위원 대다수가 올해 금리 인하를 많아야 한두 번 혹은 아예 안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제롬 파월이 5월 15일에 의장직에선 물러나지만 2028년까지 연준 이사 자리는 꿋꿋하게 지킨다는 점이죠. 케빈 워시가 의사봉을 두드릴 때 파월이 강력한 투표권을 쥐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 쳐다보고 있다는 뜻인데,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파월의 이사직 유지는 연준의 흔들리는 독립성을 지켜내는 아주 견고한 방패가 될 거예요. 만약 파월이 완전히 떠났다면 비둘기파 쪽으로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었겠지만, 이 균형을 지키려는 파월의 마지막 승부수가 시장에는 오히려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새로운 연준은 자산 규모를 천천히 줄여가며 시중에 풀리는 돈을 깐깐하게 통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섣부른 금리 인하 기대감보다는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추적해야 해요. 월가 전문가들이 내다보는 케빈 워시 시대의 가장 유력한 결말은 한마디로 안개 속 장세예요. 연준이 미리 힌트를 주던 친절한 시대가 끝나고 오직 데이터만 보고 그때그때 결정하는 이른바 현상 유지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죠. 현재 월가에서는 워시 체제 아래 3가지 시나리오를 짜놓고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이유로 금리 인하를 꽉 막아버리는 매파적 동결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달러 가치는 치솟고 성장주는 힘을 못 쓰겠지만 대신 은행주나 에너지주가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거예요.
두 번째는 고용 지표가 확 꺾이면서 캐비너시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리는 깜짝 비둘기 시나리오인데, 이때는 반도체와 AI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세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포워드 가이던스의 삭제예요. 시장이 미리 방향을 알려주지 않고 오직 숫자에만 집중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진짜 실력이 있는 실적주들에게는 오히려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준의 자산 규모, 즉 시중의 돈줄을 예전보다 더 깐깐하고 천천히 줄여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시중에 풀리는 돈의 양이 줄어든다는 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산소가 조금씩 부족해지는 것과 같아서 상당한 긴장감을 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워시의 등판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의 진짜 기초 체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거예요. 케빈 워시 시대의 시작이 단순히 주가를 누르는 악재가 될지, 아니면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알짜 기업을 가려내는 정화의 시간이 될지는 바로 여러분의 대응에 달려 있어요. 케빈 워시가 첫 회의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 파월이 그 곁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우리는 아주 예민하게 추적해야 하죠. 케빈 워시 체제의 등장은 이제 막을 올렸고, 우리는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수익이라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 지갑을 결정지을 다음 주의 구체적인 경제 일정들을 하나씩 뜯어볼게요. 이번 주 쏟아지는 수많은 경제 일정들 중에서 단 하나의 끝판왕은 바로 화요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4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예요.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 숫자 하나, 전월 대비 0.3% 이하라는 기준점만은 머릿속에 꼭 새겨두셔야 해요. 왜 화요일 물가지표가 끝판왕인지 일정 흐름을 따라가며 설명해 드릴게요. 지난 3월에는 미친듯이 솟구친 육아 때문에 전체 물가가 크게 튀었었잖아요. 이번 4월 역시 0.6% 상승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이 겉보기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에너지 가격처럼 일시적으로 튀는 거품을 싹 걷어낸 진짜 물가, 바로 근원 물가 지수에만 모든 촉각을 곤두세워야 해요. 만약 근원 물가가 0.3% 이하로 얌전하게 나와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품고 시원한 상승 랠리를 펼칠 거예요. 하지만 0.5% 이상으로 높게 튀어버린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부터 돈 풀기를 극도로 싫어했던 매파 케빈 워시 의장의 등판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물가까지 안 잡히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는 공포심에 시장은 무서운 발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결국 화요일 밤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의 축포를 터뜨릴지 폭탄을 터뜨릴지 결정되는 강력한 도화선인 셈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수요일과 목요일은 미국 경제의 진짜 기초 체력을 확인하는 깐깐한 소비 지표와 전 세계 무역 판도를 뒤흔들 미중 정상회담이라는 거대한 지뢰밭이 연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요일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수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바로 발표가 되는데요. 이 숫자가 0.5%보다 낮게 나와줘야만 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간다는 확실한 신호로 시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날은 오펙 보고서와 미국의 원유 재고 데이터도 함께 공개되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상황이 불안한 가운데 유가가 튀어오르면 애써 잡혀가던 물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케빈 워시 같은 매파 위원들에게 금리 동결에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아주 무서운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 바로 목요일로 넘어가면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지표도 발표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은 부자들은 지갑을 열지만 대중들은 씀씀이를 줄이는 이른바 K자형 극단적 소비 양극화가 진행 중이에요. 만약 전체 소매 판매 숫자가 예상보다 너무 강하게 나오면 경제가 이렇게 탄탄한데 당장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힘을 얻게 돼서 주식시장에는 악재가 돼요. 반대로 소비가 예상보다 꺾인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은 살짝 커지겠지만 오히려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확실한 명분이 생기면서 AI나 반도체 같은 성장주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죠. 그리고 목요일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드디어 막을 올리는 미중 정상회담인데요. 여기서 두 나라가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합의하느냐가 우리 코스피 시장의 단기 운명을 가릅니다. 긍정적으로 마무리되면 무역 관련주와 반도체 수출주들이 날개를 달겠지만 만약 미중 협상이 삐걱거리면 환율이 크게 요동치고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매도 폭탄에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하필 이날이 한국 증시의 옵션 만기일과 겹쳐 있어서 시장의 위아래 흔들림은 그야말로 극에 달할 거예요. 결국 수요일과 목요일은 화요일에 정해진 시장의 방향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주 가혹하게 검증받는 살벌한 테스트 구간이 될 겁니다.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파월이 떠나고 깐깐한 매파 워시가 연준의 새 주인이 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섣부른 패닉셀링은 멈추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야 할 유일한 해답은 연준의 입이 아니라 바로 진짜 돈을 벌어오는 기업들의 압도적인 실적입니다. 사실 시장은 이미 연준 위원들의 매운맛 발언에 꽤 단단한 맷집이 생겼어요. 케빈 워시가 취임한다고 해서 갑자기 금리를 올리거나
하루아침에 시중의 돈을 다 빨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지금 멱살을 잡고 시장을 위로 끌어올리는 진짜 힘은 무려 20년 만에 최고 수준을 뽐내고 있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에요. 미국 S&P 500 기업들의 85%가 시장의 예상을 가볍게 뛰어넘는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고, 우리 코스피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들이 탄탄한 실적으로 든든하게 버텨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캐비너시 시대의 개막은 시장에 끼어있던 헛된 거품을 걷어내고 진짜 실력이 있는 주식들에게만 돈이 몰리는 완벽한 기회가 될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경제 판도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에서 철저하게 자기 나라의 이익만 챙기는 블록별 생존 경쟁 시대로 완전히 뒤바뀌고 있어요. 이런 살벌한 변화 속에서 금리와 물가의 압박을 뚫고 끝까지 우상향할 자산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AI 인프라, 반도체, AI 시대의 전력 부족을 해결할 원자력 관련주, 그리고 핵심 광물 같은 실체가 있는 성장 자산들이죠. 금리가 당장 안 내려가도 자기 실력으로 돈을 쓸어 담는 진짜 주도주에 올라타야만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쏟아지는 메가톤급 이벤트들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다시 머릿속에 새겨주세요. 5월 12일 화요일 밤 9시 30분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0.3% 이하로 얌전한지 아니면 0.5%를 넘어 발작하는지 이 숫자 하나만 꼭 확인하세요.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것은 역사적인 통계예요. 과거 연준 의장이 새롭게 취임했던 시기들을 살펴보면 취임 후 초기 6개월 동안은 S&P 500 지수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패턴이 많았어요. 아무리 유능한 의장이라도 시장과의 첫 소통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정책 방향을 잡는 과정에서 진통이 따르기 마련이거든요. 매파 성향이 강한 워시가 등판하는 만큼 시장이 예상치 못한 매운맛 발언으로 투자 심리를 꽁꽁 얼릴 가능성을 우리는 반드시 열어두어야 해요. 여기에 기름을 붓는 리스크가 바로 유가예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유가가 언제든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죠. 만약 유가가 급등하게 되면 공들여 쌓아온 물가 안정의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는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완전히 버리게 만드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코스피 투자자분들은 더 긴장하셔야 해요. 지금 코스피 7500선은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강한 저항 구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장의 신용융자, 즉 빚을 내서 투자한 규모가 사상 최고치 수준이라는 거예요. 만약 작은 악재 하나에 시장이 흔들려 조정이 시작되면 이 비투 물량들이 반대 매매로 쏟아져 나오면서 하락폭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는 투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겉으로 웃고 있는 시장의 이면에 이런 살벌한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 겁먹고 도망칠 필요가 없는 가장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지금 주식시장을 밑바닥부터 아주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는 압도적인 기업 실적 때문인데요. 물가가 오르든 금리가 안 내려가든 자기 실력으로 돈을 쓸어 담는 진짜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이 옥석이 가려지는 완벽한 기회의 장이 열린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의 진짜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 1분기 S&P 500 기업들의 실적 성적표를 까보니까 무려 85%가 넘는 기업들이 월가 전문가들의 깐깐한 예상치를 가볍게 뛰어넘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무려 20년 만에 주식시장에 가장 강력하고 튼튼한 실적 파티가 열린 거예요. 연준 위원들이 밖에서 금리를 안 내린다고 아무리 으름장을 놓아도 시장 안에서는 AI와 혁신을 무기로 진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자기만의 길을 묵묵히 뚫고 우상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우리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고환율에 외국인들이 언제 짐을 쌀지 몰라 살얼음판 같아 보이지만 코스피의 심장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아주 든든한 방어막을 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AI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속에서 두 대장주가 뿜어내는 견조한 실적은 그 어떤 외부 악재가 덮쳐와도 한국 증시가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강력한 단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투자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야 해요. 당장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발작을 일으키더라도 펀더멘털이 튼튼한 진짜 실적주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식은 오히려 싼 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절호의 박앤세일 기간이 될 거예요.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기대감에만 기대어 억지로 오르던 껍데기 테마주들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겠지만 매 분기 숫자로 자기 가치를 묵묵히 증명하는 기업들은 악재를 뚫고 끝까지 살아남을 겁니다. 결국 다가오는 새로운 워시 시대는 연준의 입만 바라
바라보며 눈치 게임을 하던 불안한 시대가 아니라 진짜 돈을 잘 버는 실력 있는 기업들이 제대로 된 몸값을 대접받는 아주 정직하고 위대한 시대가 될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는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오늘 당장 기가 막힌 바닥을 잡겠다는 욕심은 내려놓으시고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단단한 투자 원칙을 세워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확실한 돈 버는 알고리즘을 장착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